3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막내 며느리, 그녀의 헌신은 당연한 의무일까요? 아니면 보기 드문 진정한 사랑의 실천일까요? 두 아들 내외는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으면서 유언장 자체가 무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막내 며느리는 어떻게 응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17억 원의 거액 상속을 두고 벌어진 법정 전쟁이며 우리의 자화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78세의 최만규 어르신. 평생을 제조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모은 재산이 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동할 수 없는 신체. 오직 눈빛과 손가락 미세한 움직임으로만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명의 친아들 내외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핑계로 3년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막내 며느리 유정씨 한 사람만 매일같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3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녀의 헌신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며느리에게 15억 원을 남겼습니다. 친아들들은 각각 1억 원뿐입니다. 아버지가 정신없으신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세뇌했다. 두 아들의 경로가 법정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공평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노년의 지혜가 내린 현명한 심판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말을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정 안.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공간에 갑자기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남 현철이는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 매며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없으신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세뇌한 거야. 우리가 친아들인데 1억? 말도 안 돼. 이 유언은 조작이야. 재판장님, 저 여자는 3년간 아버지를 독차지했습니다. 차남도 발을 구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분노와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겉으로는 분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15억 원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역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주장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유언장 자체가 무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병문안도 가지 않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법정의 공기는 날카롭게 갈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지켜보는 막내 며느리 유정씨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추악한 본심을 이미 3년간 직접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병실에서의 그 많은 밤들, 응급실 복도의 그 긴 대기 시간들, 의사들의 설명을 혼자 받아야 했던 그 외로움들. 그녀의 눈빛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것이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헌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규 어르신은 평생을 제조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재산을 모았고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만규 어르신에게는 50대 초반의 대기업 부장인 장남 현철 씨와 40대 후반의 개인 사업가인 차남 현수 씨,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버지가 쓰러지자 두 아들은 처음에는 형식적인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간 후의 현실은 그들의 냉담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만규 어르신이 쓰러진 후 6개월이 지나자 현철 씨는 아버지 병문안을 귀찮은 의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주말에는 애들 캠핑 데려가야 해서 못 와요. 병원에는 최고 간병인을 붙여놨잖아요.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장남 현철이 병실에 들어온 지 5분 만에 나가며 만규 어르신의 미세한 떨림을 외면했습니다. 차남 현수 씨의 태도는 더욱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핑계를 대며 아예 발길을 끊었고 간혹 전화가 올 때면 만규 어르신의 상태보다는 요즘 부동산 시세나 아버지 재산 처분 계획을 은근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이제 회복은 어렵잖아요. 빨리 정리해서 저희가 잘 굴려야죠. 형님도 바쁘신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현수 씨가 전화를 끊으며 간병인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만규 어르신은 아들들의 냉담한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아들들의 태도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들이 서로에게 병원비를 미루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의 아내, 즉 막내 며느리 유정이었습니다. 유정 씨는 3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문 안을 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 만규 어르신의 식사를 챙기고 침상 정리, 재활운동 보조까지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유정 씨는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만규 어르신의 손을 잡고 아버님, 제가 왔어요. 오늘도 좋은 꿈 꾸셔야죠. 힘내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그의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만규 어르신의 병실은 두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짐이었지만 유정 씨에게는 가족의 도리를 실천하는 공간이었고 그녀의 헌신은 곧 만규 어르신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규 어르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서서히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장남과 차남이 병원을 찾은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심지어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까지 막내 아들 부부가 부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부부는 이미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유정 씨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만규 어르신이 미음을 드시다가 사례가 들렸는데 유정 씨가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때 장남 현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수 씨,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혹시 재산 정리할 때 되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중요한 서류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어머니 유산도 다 제 몫이었는데 아버지가 실수하실까봐 걱정돼서요. 그는 걱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철 씨는 아버지의 안위보다 재산 정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통화를 옆에서 들은 만규 어르신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들의 탐욕을 확인하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정 씨에게 손가락으로 간신히 변호사, 유언이라는 단어를 적어 보였습니다. 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만규 어르신은 주치의에게 간신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곧 의식을 완전히 잃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만규 어르신은 담당 변호사를 병원으로 불렀고 유언장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3년간의 병문안 기록과 간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기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의식이 명료함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유언장 마지막에 내 모든 재산은 나를 버리지 않은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적도록 했습니다. 만규 어르신은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 자식된 도리를 망각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존엄과 헌신의 가치를 지켜줄 현명한 결심을 했습니다. 유언장은 그의 분노이자 사랑의 마지막 징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규 어르신은 결국 영면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두 아들의 태도는 이미 슬픔보다는 유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문객들에게는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고생하셨다라고 말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미리 훼손하려 했습니다. 장례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만규 어르신의 모든 재산은 총 17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유정 15억 원, 장남 현철 1억 원, 차남 현수 1억 원. 유언장이 낭독되자마자 장남과 차남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의 멱살을 잡을 듯 폭발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통제 불능 상태였고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15억을 저 여자한테? 우리가 친아들인데.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셨던 거 아니야. 이건 명백한 강요에 의한 유언이야. 저 여자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해야 해. 장남 현철은 흥분하여 유정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굴에 핏대가 섰습니다. 저 여자가 3년간 매일 병원에 간 게 다 저 돈 때문이었어. 아버지를 세뇌하고 강요한 거야. 이 유언 무효 소송을 바로 걸겠다. 내 변호사를 당장 불러. 한 푼도 못 줘. 차남 현수는 얼굴이 벌개져 소리 지르며 유정 씨에게 물을 뿌릴 듯 위협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즉각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막내 며느리 유정 씨를 재산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가며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고 막내 아들 부부를 압박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유정 씨는 남편의 단단한 지지 속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시아버지의 현명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유정 씨는 변호사에게 3년간 모아둔 모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는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돈이 아닌 가족의 도리와 인간의 양심에 대한 법정 공방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의 탐욕은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은 형제들의 일방적인 매도로 얼룩졌습니다. 그들은 유정 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막내 아들 부부의 사회생활을 끝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현철 씨는 막내 아들의 직장 상사에게까지 연락해 압력을 넣으려 했습니다. 장남 현철이 유정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유정 씨, 15억은 너무 심하지 않나? 우리가 5억씩 받고 소송 취하하는 게 좋겠어. 더 싸우면 당신 남편까지 회사에서 안 좋게 될 거야. 남편 앞길 막지 마. 우리 아버지 욕먹이는 일은 그만해야지. 유정 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3년간의 병문안 기록인 방문 카드 기록, 식사 준비 기록, 약 투여 시간 기록, 재활 일지 등을 상세하게 제출했습니다. 이 기록은 그녀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머물렀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만규 어르신을 3년간 돌봤던 담당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정 씨의 헌신을 보고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유정 씨가 없을 때 장남과 차남이 병실에 와서 했던 부적절한 발언까지 모두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3년간 봤습니다. 두 아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매일 오셨어요. 저희 간호사들도 친딸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간호사 A의 단호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 변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만규 어르신의 병실에는 간병인 관리 및 안전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변호사는 3년간의 CCTV 기록 중 만규 어르신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후 2개월간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은 장남과 차남이 아버지 병실을 5분도 채 머물지 않고 떠나는 모습과 유정 씨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땀을 닦아주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언장 작성 전 현철 씨가 만규 어르신의 귀에 대고 이러고 계시면 저희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음성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CCTV는 숨쉬는 진실입니다. 화면 속에는 두 아들이 찾아오지 않는 텅 빈 병실과 유정 씨가 헌신적으로 시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이자 만규 어르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정 씨를 정신적 교묘함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만규 어르신의 주치의를 공격하며 유언장 작성 시점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장님, 유언장 작성 당시 만규 어르신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유정 씨가 재산을 속여 뺏을 목적으로 매일 병원에 찾아가 유언장 작성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형제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보였고 소송은 유정 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유정 씨는 변호사 옆에서 나의 헌신이 돈 때문이었다라는 비난에 깊은 상처를 받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정 씨 측 변호사는 침착하게 반격했습니다. 그가 제출한 것은 3년간의 병문안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병실에 머문 시간, 제공한 간호 내용이 빽빽하게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서류의 두께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재판장님, 만규 어르신은 아들들의 발길이 끊긴 병실에서 3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막내 며느리가 1095일 중 1000일 이상을 병원에서 시아버지와 함께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헌신이 재산을 탐낸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사랑이었습니까? 이 헌신의 무게를 어떻게 1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들의 방문 기록은 이 헌신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담당 간호사들의 감동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유정 씨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대화하며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했음을 증언하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정 씨가 오히려 간병인 비용을 아끼려 자신이 직접 병간호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사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제출된 병문안 기록과 간호사의 증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언장 해석을 넘어 자식의 도리에 대한 법정의 심판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시선으로 유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만규 어르신의 의지가 헌신의 무게를 통해 법정에서 생명을 얻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유정 씨는 법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헌신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 심리 후에도 장남과 차남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론과 주변 지인들을 이용해 유정 씨를 황금만능주의자로 몰아가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유언장의 유류분 제도를 언급하며 소송을 장기화시켰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친아들도 아닌데 시아버지 재산을 몽땅 가로채려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우리들의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은 장기화하였고 막내 며느리 유정 씨는 정신적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비용과 심리적인 고통으로 지쳐갔습니다. 정말 내가 돈 때문에 이 헌신을 한 것처럼 보일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밤에는 시아버지 꿈을 꾸었고 낮에는 형님들의 협박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유정 씨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남편 막내 아들이 숨겨진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만규 어르신이 직접 의료 기록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글씨는 힘이 없었지만 그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유정아. 너희의 헌신과 사랑이 내 생명의 마지막 빛이었다. 이 돈은 너희의 희생에 대한 나의 감사이자 다른 아들들에게 주는 가족의 도리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다. 현철과 현수는 3년간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 편지를 법정에 제출해라.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유정 씨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이자 그녀의 헌신을 인정하는 유언의 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증거로 삼아 끝까지 싸워 시아버지의 뜻을 지켜낼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법정 공방. 형제들은 여전히 유언 무효와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눈물까지 보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장남은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일 후회했다라고 거짓으로 고백했습니다. 만규 어르신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는 비록 바빴지만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저희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때 유정 씨 측 변호사가 준비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규 어르신의 3년간의 병원비 납부 기록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기록을 보십시오. 만규 어르신의 입원 기간 중 장남과 차남은 단 한 차례도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용은 막내 며느리 부부가 부담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재산으로만 여겼지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부양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은 두 아들들과 전 재산과 시간을 쏟은 며느리의 헌신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아버지의 편지 유언의 진위가 공개되었고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은 그 편지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님은 최종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만규 어르신의 유언은 자필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며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감정 결과도 명확했습니다. 또한 본 법정은 원고 측이 제출한 3년간의 간호 기록, 간호사들의 증언, 그리고 병원비 납부 기록을 통해 피고인의 헌신과 유언의 진위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만규 어르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민법 1004조의 의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본 법정은 유언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유언 무효 소송을 기각합니다. 유류분 청구 역시 부양 의무 불이행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을 탐내어 자식된 도리를 망각한 자들에 대한 만규 어르신의 현명하고도 단호한 심판입니다. 만규 어르신의 지혜는 승리했습니다. 법은 진정한 가족의 도리를 인정했습니다. 형제들은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장남과 차남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돈을 탐하다 결국 형제와 아버지의 사랑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비겁함과 탐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차남의 사업은 금융 문제로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막내 며느리 유정 씨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돈을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헌신적인 삶을 이어가는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 돈은 결코 횡재가 아닌 3년간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유정 씨는 시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이 가진 헌신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는 돈을 보고 시아버지를 간호했다는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시아버지의 사랑과 존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세상의 빛을 받았습니다. 만규 어르신의 유언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외면한 자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이자 가장 현명한 교육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외적인 성공에 도취하여 타인을 짓밟는 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는 내면의 성숙이야말로 삶의 시니어 세대가 갖춰야 할 최고의 품격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롭고 겸손하며 타인에게 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만규 어르신은 자식들의 태도를 3년간 지켜보며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진 것에 감사하며 타인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시니어 행복 충전소는 여러분께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내면의 빛으로 헌신을 실천한 유정 씨처럼 우리 모두 진정한 인격과 겸손으로 행복한 노후 만들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공감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